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될 수업은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입니다. 몇 가지 피해 사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릴 텐데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사이버 도박. 이러한 사이버 도박에 빠졌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불법에 물들이고 있는 이 사이버 도박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이버 도박이란 도박의 영역이 현실 세계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까지 이루어지는 도박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의 도박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형 아이템인데요. 게임 속 등장하는 아이템인 랜덤 박스, 뽑기 아이템,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기에 사실 도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아주 높게 띠고 있는 도박의 전 단계입니다. 사행성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운에 기대어 많은 캐쉬를 투자하지만 그 획득 확률은 의도적으로 0%에 가까이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아무리 캐쉬를 투자해도 그 아이템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로또 2등과 맞먹는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적 요소로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비슷한 정서를 띠고 있으며 높은 사행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호와 표시들을 게임 오프닝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사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본인이 하는 게임의 사행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접속하셔서 본인이 하는 게임을 검색하고 사행성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사행성이란 무엇일까요? 사행성이란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운에 맡기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 하여 사람들을 혹하게 하죠. 사행성이 심하다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임에 사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행성이 있다면 도박의 정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조심해야겠죠.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사이버 도박의 경우 도박이 아닌 게임처럼 보이거나 짧은 시간에 플레이되는 게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다리 게임, FX 게임, 스포츠 토토, 앞서 언급한 확률형 아이템까지 대표 사이버 도박 4가지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도박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도박인 게임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도박은 연령이나 신분 인증 절차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이며 익명성 때문에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만 숫자가 나타나 금액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진다는 점도 사이버 도박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박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청소년 때부터 도박을 접하게 된다면 학업과 일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1년 반 가까이 도박 중독에 빠졌던 김동현 학생. 이 학생이 도박으로 어떤 문제들을 겪었는지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재구성한 인터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부터 1년 반 정도 도박을 했었고 지금은 끊은 지 6개월 정도 된 19살 김동현입니다. 저는 원래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 한창 빠져서 아이템 모으고 종종 희귀 아이템 나오면 팔기도 했죠. 그러다가 같이 게임하는 친구 중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임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만 하면 돈도 많이 번다면서. 처음에는 궁금해서 친구 하는 거 좀 보다가 게임이 되게 쉽고 재밌어서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빠지게 된 거예요. 반에서 애들이 맨날 폰으로 사다리 게임 같은 거나 스포츠 토토 진짜 많이 해서 별 생각 없었어요. 네, 애들이 사다리 게임이나 홀짝 이런 거 많이 해요. 아무래도 게임하는 시간이 짧아서 쉬는 시간에 하기 좋거든요. 실제로 누가 10분 만에 1,000만 원 땄다더라 뭐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관심 갖다가 저처럼 직접 하게 되고 대부분 자기가 얼마 잃었다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고 맨날 돈 땄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근데 결국에는 다 돈 잃고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돈 잃는 것보다 따는 걸 더 많이 기억하니까 어쨌든 따본 경험 때문에 못 끊는 거죠. 돈 잃은 거 복구하려고 계속 게임 못 끊고 그것만 하다가 돈 더 잃거나 그랬죠. 처음에는 홀짝 게임으로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불렸어요. 그냥 베팅만 했을 뿐인데 돈이 순식간에 몇 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팅할 때마다 승률이 계속 좋았어요. 5번 중에 한두 번 실패할까 말까?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막 부럽다고 하고 이런 거 교실에서 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돈 벌었냐면서 신기해하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스포츠 토토로 넘어간 거죠. 스포츠 경기가 많기 때문에 토토는 할 수 있는 게임이 더 많아요. 모든 스포츠 종목으로 다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맨날 경기 확인하면서 베팅 생각만 하고 용돈 받으면 여기다가 또 돈 넣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고 뭐고 공부고 뭐고 진짜로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되게 확신 있었던 경기가 있어서 거의 가진 돈을 다 베팅했는데 그 팀이 진 거예요. 그래서 돈 다 잃고 복구하려고 조금 남은 거 베팅했는데 또 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 머릿속에서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에는 확실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또 하다가 아버지 지갑에도 손대고 어머니 가방 뒤지고 누나 방 서랍도 막 뒤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중고나라에서 사기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건 알았는데 한 번만 더 해서 돈 복구하고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때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처음에 승률 좋을 때는 총 합치면 30, 40?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투자한 원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인데 그때는 그냥 번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좋았죠. 잃은 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번 거에 비하면 한 몇십 배? 갈수록 지든 이기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니까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땄었고 계속해서 연승을 좀 많이 했더니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새 갑자기 돈을 크게 잃게 됐는데 돈 잃는 건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복구하려다가 친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계속 돈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돈들을 계속 잃으니까 갚을 수가 없어서 빌리고 또 빌리고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을 구해야 되는데 알바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중고나라 사기까지 손대고 처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물건 막 갖다가 팔았거든요. 잘 안 쓰는 것부터 해서 좀 돈 된다 싶은 것들 그런 거 팔았는데 그때 엄마가 물건 어디 갔냐고 막 그러시고 팔다가 이제 팔 게 없어서 사기까지 쳤던 것 같아요. 에어팟 같은 거 사기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걸로 많이 쳤고 근데 솔직히 무섭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제 주변에 어떤 애들은 돈 벌었는데 실제로 환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청소년이라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 따는 사람들이 돈 돌려달라고 하면 갑자기 미성년자라서 돈 안 돌려준다고 하고 탈퇴를 시키기도 하고 제 친구는 돈을 한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서 환급을 요구했더니 탈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으려고 애들이 미성년자 아닌 척하고 신분증 위조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거의 돈을 못 받거나 잃게 되는 거죠. 부모님 때문이었죠.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끼셨나 봐요. 도박한다고 학원비 빼돌리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작정 맞거나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 앞에서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부모님 우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 앞에서 우시는 걸 보고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전문 기관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지금은 도박 안 하고 알바해서 빌린 거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완전히 도박을 끊을 수 있었어요. 다행이죠. 아직도 도박을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잠깐의 즐길거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게임처럼 생겨서 시작하기도 너무 쉽고 중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상담 좀 받아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박은 게임이 아니고 돈은 딸 수 없다.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좀 더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제가 도박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도박은 절대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셨나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불법이며 특히 청소년은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도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박 관련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에 의거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절도죄, 공갈죄, 사기죄 등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사이버 도박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승률 조작과 먹튀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뒤 그동안에는 이기도록 조작하여 도박 자금을 더 충전하도록 유인하거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따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탈퇴시키고 사이트 주소를 바꾸거나 환전을 거부하는 수법이 종종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실제 도박보다 온라인상 도박이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특히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24시간 내내 도박을 할 수 있거나 성인 인증 없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청소년의 불법 도박 접근에 대한 제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도박은 하면 할수록 원금을 잃게 되는 구조이며 합법 도박보다 접근이 쉽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또 하나의 예방법은 바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대외 활동 및 취미 생활을 가지며 도박과 거리를 두거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도박 컨텐츠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도박 성공담이나 승률 높이는 법 같은 컨텐츠를 시청하지 않는 등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문제가 없겠죠. 사이버 도박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는 신고 접수 및 예방 방법이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전화 18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1899-11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이어 핫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도박 문제 전화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헬프라인 1336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이버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도박 문제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헬프라인 1336을 소개합니다. 또한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지지와 응원을 보내줍시다. 그리고 혹여 지금 현재로서는 도박 중단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 중독자가 스스로 중단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방관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교육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그러한 뜻깊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마무리 활동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문제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 링크도 댓글창의 상단에 고정해 놓았으니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도박 중독 상황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점검해 보세요.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